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파이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3.3% 상승해서 좀 실망스러운 상승률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실적 발표를 하고 F장과 이제 프리장에서 20% 정도 상승을 하다가 본장 때 이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 상승률도 사실 실적 발표가 아니었어도 이 정도 상승률은 그날 어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상승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표를 보시면 어제 이제 다우가 1.78%, S&P도 1.8%, 이제 나스닥도 1.6% 상승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도 이 정도 상승은 최저밖에 없이도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아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뭐 그럭저럭 조금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뭐 생각했던 만큼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어닝스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은 4분기 이제 이거는 조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원수가 52만 30명 정도가 증가를 하였는데, 이건 그래서 이제 토탈 346만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2만 3천이라는 숫자가 작년에도 한 30만 명 수준으로 이제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2021년에 300만 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300만 명.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46만 명 정도가 더 이제 회원을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뭐 2022년 최소 2022년까지는 이 회원수 증가는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슈퍼볼이 있었고, 슈퍼볼로 굉장히 소파이에 대한 브랜드가 노출이 많이 됐고, 또 뱅크 차터가 나왔고, 뱅크 차터가 나옴으로써 지금 현재 1% 예금 이자율을 지급을 하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친구를 추천했을 경우에 이제 많은 이제 상금 같은 거를 이제 주면서, 보너스를 주면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또 마진 트레이딩, 옵션 트레이딩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2022년에 회원수 증가는 사실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생용자가 시작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소파이를 찾을 거고, 거기에서 또 회원 증가가 또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뱅크 차터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금융상품도 취급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자가 오르기 전에 좀 대출 신청도 많이 하고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뭐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원 증가 수는 좀 걱정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는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갈릴레오가 이제 계좌 수가 1억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1억 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갈릴레오를 사용하는 차임, 뭐 로빈후드 여러 가지 이제 니오뱅크들의 회원 수를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갈릴레오의 직접 회원은 아니고, 갈릴레오가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이제 회원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릴레오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1억 명이어도, 이게 지금 갈릴레오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번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5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5, 600억. 그래서 1억 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이게 매출이 사실 그렇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물론 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 계속 이제 가만히 있어도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1억 명에 1억 계좌에 500억. 사실 미국 인구수가 3억 좀 넘기 때문에, 뭐 복수 계좌 뭐 이렇게 해도 뭐 몇 억인데, 그거를 다 파일을 다 가져온다고 해도 그렇게 뭐 천억대 정도 매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 2천억대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게 한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릴레오가 이제 다른 상품들도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다른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좀 매출이 증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어쨌든 1억 명에 비해 대비해서 500억이라는 5, 600억이라는 매출은 그렇게 제 입장에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3분기에는 이제 277 밀리언, 이제 4분기에는 280 밀리언을 했는데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그렇게 상승을 한 매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비타도 한 60억 정도가 나왔고 이제 이자, 세금, 감가상각선, 영업이익이 이제 6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려야 될 건 사실 인건비를 저희 주주가 다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크게 원래 더 발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또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은 이비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게 좀 포지티브 나온 게 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 빌리언 1조 뭐 2천억 정도 하나로 나왔고요. 이비타는 2021년 300억, 300억, 3, 400억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던스 안에 이제 가이던스 이제 원래 가이던스가 272에서 282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딱 나왔습니다. 소파이는 뭐 다른 회사들처럼 어떤 회사들처럼 가끔가다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좀 낙관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해서 이제 주가가 막 상승을 했다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실적에 도달을 못했을 때 이제 30%씩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건데 소파이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시장치를 조금이라도 어, 어, 시장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올 수 있게끔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진 입장에서 그 시장치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2022년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2001.5 빌리언 원래는 2년 전에 작성했던 그 사업 계획에는 1.5였습니다. 근데 지금 70이 붙어가지고 700억 한 7, 800억이 더 추가가 된 건데 이거는 이게 이 숫자가 뭐 테크니시스랑 뭐 다 합쳐갖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크니시스도 2분기 이후에 이제 M&A가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랑 그리고 또 학생용자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용자가 5월 말에 이제 시작 예정인데 이것도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지지를 좀 더 받기 위해서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가이던스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년 전 거의 뭐 1, 2년 전에 작성했던 1.5와 지금 현재 회원수도 크게 증가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뱅크 차트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700억만 추가를 한다? 이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사실 가이던스가 뭐 엄청 좋으면은 회사한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이거 뭐 현재 주가가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서 현재 주가를 좀 업시키느냐 아니면은 그냥 뉴트럴한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실적 때 조금 또 시장치보다 좀 잘 나와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느냐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이던스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크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제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스탑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이거 다 주가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보면은 1조 매출 뭐 하나 1,000원이라고 계산해서 매출 1조에 지금 2,300억, 2,400억 정도를 어, 스탁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그러면 이거 다 희석되는 겁니다. 이거 다 저희 돈으로 이제 주주 돈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인건비에서 안 까인다고 쳐도 아무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뭐 인건비를 좀 절약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좀
매출 1조 회사가 이 30% 정도를 거의 뭐 2, 30% 정도를 어,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으로 지급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고 거기다가 끝이 아니고 2022년에 또 이 어마어마 거의 4천억 정도의 어, 스탁 베이스 컴pen세이션을 주주들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EPS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에비타가 아무리 플러스 나도 사실 이거는 좀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인건비로 좀 지급될 거를 아무리 성장하는 회사고 아무리 뭐 스타트업 회사라도 너무나 많은 이걸 누구한테 어, 이 많은 것을 지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원수도 직원도 그렇게 많이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직원도 많이 좀 뭐 없어도 되고 지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이게 계속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시스 인수를 할 때도 사실은 희석된 겁니다. 10%.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희석이 안 된 거다, 된 거다, 막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어떤 방식, 불법은 아니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불투명하게, 뭐, 2021년 9월에, 이렇게 주식수를 조금 늘린 것 같습니다. 밖에 주식 수를, 이제 돌아다니는 주식 수를 좀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어딘가에다가 조그맣게 공시 노트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약간 투명하지 않게 좀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뭐 불법은 아니겠지만 어,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좀 이렇게 주식을 희석시키면서 희석이 돼도 막 굉장히 어, 좀 불투명하게 희석이 됐으면은 좀 정확하게 딱 희석이 됐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좀 이게 희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약간 막 언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막 자료를 막 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갖고 뭐 어디에 공지를 크게 됐는데 다 집중을 안 하고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불투명했다고 생각을 하고 테크니시스도 제가 알기로는 매출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1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1조에 산다. 이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뭐 미래에 미래 매출이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여기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1조라는 금액 700억짜리 매출 700억이 남는 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700억짜리를 1조에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멀티플 굉장히 많이 때리고 이제 또 주식가가 상승하면은 사실 2주에 산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고 저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나 이렇게 성장성이 있을지 뭐 없을지 떠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뭐 조금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서 알아서 잘 판단했겠지 하고 좀 믿고 싶지만 이런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이라든지 뭐 주식 이제 주가 희석을 이제 시킨다든지 하는 거 보면은 조금 굉장히 많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고 사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백 자사주 매입으로 좀 다시 저희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얼마나 빠르게 주주 친화 정책을 써가면서 배당을 하던지 자사주 매입을 해갖고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업스타트의 경우는 상장된 지 거의 1년 만에 지금 4천억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다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는 못할 것 같고 이거는 다 언젠가는 다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주주 입장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진짜 좀 싫은 거죠. 굉장히 좋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회사 매출을 살펴보면은 지금
학생용자가 시작을 안 했음에도 이제 조금 선방을 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랜딩 쪽을 보면 이제 곧 있으면 학생용자가 나오는데 1분기, 분기에 한 300억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300억 정도가 원래 매출이 더 발생했어야 되는데 1분기 그러면은 1년이면은 거의 뭐 천억 수준의 이제 매출이 좀 더 발생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천억. 그래서 어쨌든 천억의 매출이 발생이 더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테크놀로지 이제 5월 달에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5월 달에 다시 그 매출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한 번에 다시 천억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이제 천천히 이제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쪽을 보시면은 이제 갈릴레오 거의 1억 명 정도 이제 어카운트가 있고 그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 이제 거의 600억 정도입니다. 이게 53밀리언 600억 정도인데 사실 1억 개라고 막 이렇게 숫자 1억 개 굉장히 커 보입니다. 미국 인구수가 3억이니까 3억 4억이니까 뭐 4분의 1이 이거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매출이 이 정도 500억, 600억 정도면은 도대체 이거 갈릴레오가 어, 뭐 조 단위의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카운트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도 인수를 한 거고 한번 이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600억이 다 남는 것도 아니고 200억 정도가 이제 좀 남는 것으로 200억도 안 납니다. 뭐 이거는 그 직접비, 간접비까지 합치면은 뭐 조금 더 줄어들 텐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가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이낸셜 이제 파이낸셜 플랫폼이 이제 마진 트레이딩도 있고 옵션 트레이딩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좋은 많이 좋은 가이던스와 실적을 발표한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 스탁 컴펜세이션과 그 이제 M&A를 할 때 주가 희석이 되겠습니다. 제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좀 주주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주주들이 좀 이거 어, 소파에다가 좀 자사주 매입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던가 스탑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거 이렇게 맞냐고 이렇게 좀 압력을 주던가 이렇게 좀 해야 될 뭔가 조치가 조금 필요하고 좀 희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좀 의견을 좀 많이 내야 될 거 액션을 놔야 될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증권사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증권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고 특히 뭐 사기라고는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소파이는 그냥 단순한 은행이 아니다 막 엄청 좋은 뭐 기사랑 막 이런 걸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는데 그거 또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조금 14불 목표 주가 14불을 제시하고 다운그레이드까지 하면서 많은 주주들이 이제 사기라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저렇게 자기네들 입맛대로 저렇게 주가를 목표 주가와 저렇게 의견을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퀘어라는 회사를 잠깐 보면은 이것도 핀테크 회사인데 이건 좀 결제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스퀘어도 좀 이제 처음 IPO를 했을 때 10불 대 계속 이렇게 머물고 9불 뭐 이렇게 좀 8불도 갔었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6년 만에 거의 뭐 2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이제 핀테크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 좀 하락이 있어서 조금 지금 124불로 10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성장을 해서 70조 정도 시가총액 72빌리언으로 거의 뭐 10배 정도 상승을 해서 소파이도 좀 기다리면은 아직은 조금 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과정 보는 과정이 조금 주가 희석 계속되는 주가 희석, 주가 희석 채권을 또 발행하고 뭐 이러면서 주가 희석 계속되는데 이 주가 희석 좀 제발 그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은 어쨌든 좀 길게 보면은 어쨌든 괜찮은데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또 다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찾아뵙도록 하겠고 잘 보셨으면 영상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